서울특별시가 9건의 규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 권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행정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9건의 맞춤형 규제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신속한 공급과 절차 효율화, 안전 품질 강화, 시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사업 심의 과정에 환경 영향 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를 포함해 승인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고 노후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평가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를 5층에서 6층으로 늘리고 일조권과 건축물 거리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공급 여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 산정 기준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매입, 철거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직장주택 조합을 관리감독 대상에 넣고 재건축, 재개발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300억 원 이상 적용되던 종합평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준영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 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다각적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원을 재분배할 계획인데요. 현재 충남, 대전, 광주, 전남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부단체장은 4명으로 늘어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됩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같은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고 조직과 인사운영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또 2027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가 우선 고려되고 국가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지방정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기업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가 지급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지방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롯텐더롤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당내 갈등을 덮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SNS를 통해 대표가 직접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단식으로는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보수와 중도층의 실망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야권도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밥을 굶을 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라며 이번 단식을 정치 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역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단식이 당내 갈등과 민심 이반을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우세합니다. 국민들은 단식보다 혼란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업 본사의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받은 차액 가맹금은 부당 이득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액 가맹금은 본사가 원 부자재를 도매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얻은 마진인데요.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로열티 대신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가맹점주들은 이중 부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반환 기간은 7년, 금액은 215억 원에 이르며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관행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업계 관행과 가맹점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앞으로 3개월 뒤에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은 국내 경제 악화 때문이 아니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같은 대외 요인과 일시적인 수급 쏠림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는 비관론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 안정 대책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동결 배경에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가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1.8%를 웃돌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다만 산업 전반의 회복이 고르지 않은 K자형 회복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는 견조하지만 석유, 화학, 철강 등 비IT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빠지며 한은의 신중한 스탠스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한도를 크게 늘리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갚으면 나머지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한도가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고 연간 수혜 대상도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논란은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인데요. 이 위원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영되는 만큼 일부러 빚을 갚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지역 소식은 화제가 되고 있는 포항시 신강면 반곡지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미니 다큐멘터리를 소개합니다. 정혜 작가와 최성필 PD가 공동 작업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반곡지의 사계절을 이상화 반곡리 이장, 이상열 전 포항대 교수와 함께 찾아가는 여행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반곡지의 풍광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깊이 있는 영상미를 선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기세가 몹시 날쌔다. 제 존재를 알아달라는 듯 제대로 바람이 온다. 함께 춤추자고 자꾸만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방국리를 만난 건 신광 첫 방문 후 10수년 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광에서도 깊은 곳인 이곳까지 발길을 이끌기엔 바쁘다는 핑계가 컸다. 방국리 첫인상은 여느 시골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그건 방곡지가 8알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방곡을 사랑하는 세 사람이 만났다. 방곡리 랜드마크를 만든 주인공 정혜 작가, 이상화 이장, 이상열 주민이 그들이다. 예, 저희들이 나와 있는 곳은 포항의 랜드마크가 된 방곡지 저수지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이 방곡리가 이 안에 있었어요. 아, 저수지 안에. 네. 수몰로 인해서 일부는 나가시고 또 위에 분들은 여기서 그냥 거주하고 그러니까 방곡 1, 2, 2리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큰 마을이었었고 200호에 달했었죠. 예. 200호가 달해서 아마 이 근동에서는 제일 큰 마을이었을 겁니다. 참 여기서 한 계절을 보낼 수가 있고 또 보시다시피 아주 식생이 풍부해요. 네네. 예, 어떤 지역 가보면 나무가 단순한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방곡지 주변에는 저 역사에 못지않게 나무들이 좀 다양한 수종과 또 큰 수영으로서 멋을 뽐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가 사람 사는 곳 가깝게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농업용수로 시작된 방곡지는 올해 8순을 맞아 그동안 쟁여놓은 윤술도 풀어놓고 철새의 미끄럼틀이 대주며 천천히 시간 속으로 흘러간다. 방곡지에 물 안개가 자욱하다. 간밤을 벼른 어둠이 막 뒤로 사라지고 새벽 능계가 촘촘하게 뿌려둔 안개비가 아직 찬 기운에 굳은 생것들을 깨운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상쾌함이다. 보시다시피 지금 방곡지는 수영이 오래된 나무들로 이렇게 주변이 쌓여 있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되면 11월 중순 되면은 형형색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 물이 거기서 물만 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다 반영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그 예. 상태에서 아침이면 물안개가 피어나고요. 네. 저녁 낮이면 그 이제 윤슬이라고 있죠. 네네네. 윤슬이 네. 일어나요. 아,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걸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파랄이다. 이상으로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